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 아침에 시작을 알리는 글로벌 주식 라이브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4월 16일 화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보고자 운 돈 나와라 오바에서 나왔습니다. 예. 밤사이에 또 전쟁이라는 그 키워드가 계속 나와가지고 여러분들 밤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분명히 이제 장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전쟁의 수 약간 사그라들면서 좀 상승하나 싶었는데 밤사이에는 이게 확전에 대한 또 가능성이 커지면서 이에 따른 시장의 움직임이 좀 부진하게 부정적으로 흘러갔고요. 뭐 소매 판매가 호조되니까 또 금리 인하는 더 멀어지는 건가에 대한 또 불안감, 그리고 더불어서 뭐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판매 부진에 따라서 감원을 한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가 좀 큰 폭으로 밀려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실적 발표 시즌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과연 이러한 전쟁이라는 큰 불확실성 앞에서 실적이 좀 괜찮게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실적이 또 다 잡아먹는 그런 시장이 나올 수 있을지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월간 뉴스레터 YMG 박종훈 팀장과 함께 시장을 흔들고 있는 다양한 이슈에 대해서 분석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어지는 글로벌 인터뷰는 오늘 주제가 굉장히 또 흥미롭습니다. AI 관련해서 또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이들 좋아하실 것 같고요. 반도체 AI 관련한 시장의 움직임이 과연 끝난 것인가? 예, 여기서 이제 OX의 답을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래에셋증권 판교센터의 이상원 선임 매니저 모시고 또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도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여러분 또 일찍 함께 해주신 분들을 위해서 또 양질의 컨텐츠 늘 준비해주시는 월간 뉴스레터 YMG 박종훈 팀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이게 참 시장 진짜 뭐 그렇습니다. 어떻게 누굴 때리고 싶어요? 진짜 참 좋았는데 네. 시작이 참 좋았는데 이렇게 딱 좋은 거 받고 실적 숫자 잘 나오고 하면서 또 사상 최고치 경신을 꿈꿨는데 그러니까요. 뭐 금리 인하 내용이 발목 잡더니 이제는 더 큰 전쟁의 발목을 잡네요. 예, 자 오늘 뭐 또 4월 16일 화요일인데 네. 참 뭐 괜찮을 것 같았는데요. 제가 사실 어제 장 중에 또 개인 방송 통해서 시장이 너무 괜찮으니까 네. 야 오늘 이제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얘기하고 끄고 자고 일어나니까 이건 또 뭐야? 예측을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있으니까. 이제 전쟁이나 이런 부분은 뭐 예측할 수가 없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또 뭐 여러 가지 시장의 메시지가 좀 나왔는데 제목을 한번 먼저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S&P 500 지수만 제가 대표적으로 좀 가지고 나왔고 왼쪽에는 뭐 여러 가지 빅테크 기업들의 뭐 사진을 제가 좀 같이 가지고 나왔는데 결국에는 지금 이 시장을 돌릴 수 있을 만한 건 빅테크의 실적 발표뿐인가? 네. 라는 생각이 좀 들고 이 부분에 따라서 시장의 분위기를 한번 전환을 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제 방송 뒤에 저희 이상원 선임 매니저님이 또 나오셔서요. 네네. 저도 뭐 과거에 이제 글로벌 라이브 때 많이 뵀는데 많은 분들께서 또 채널을 고정시켜 주셔가지고 네. 빅테크에 관련돼서 또 좋은 인사이트를 좀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은 제가 이제 뉴스를 통해서 한번 어떤 일이 있었는가 제가 그 부분을 업데이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헤드라인부터 좀 볼까요? 네. 자, 헤드라인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재보복을 시사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조금 나왔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고요. 물론 앞서서 데이터를 통해서 지금 소매 판매나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예상치를 또 상회하는 그런 부분이 나오다 보니까 시장에서 약간의 좀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박 또는 향후 금리 인하에 대한 또 연기가 되는 그런 부분이 지속적으로 좀 나오다 보니까 시장에서 약간의 좀 부담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테슬라 직원 10% 감면 발표하는 부분,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직원들에게 보낸 그 메모 전문을 한번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친환경 에너지 시장 공급망 장악을 했던 그런 데이터가 있어가지고 제가 가지고 나왔고요. 저는 이 데이터를 보면서 정말 어마어마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같이 네. 그 부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픈 AI가요, 일본의 첫 아시아 지사를 또 차린다라는 이야기가 또 나오게 되고, 일본 기업에 맞춰서 맞춤형 챗GPT4를
우리가 이제 제공할 예정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나왔는데요. 자, 이 부분도 제가 업데이트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애플에 관련된 이야기가 조금 몇 개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뒤에 가서 시간이 허락이 된다면 빠르게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수 4대 지수 마감 상황 보겠습니다. 네, 오늘 뭐 시장은 전반적으로 비슷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뭐 사진, 지금 표를 보시게 되면 아시겠지만은 전체 이제 지수들의 흐름이 시작은 좋았습니다. 네. 시작은 뭐 1% 넘는 상승 보여주고 뭐 여러 가지 빅테크 기업들 특히나 녹색불이 환하게 들어왔었는데 잠시 조금 지나고 나서 뭐 30분, 1시간 정도 지나고 나서요. 바로 또 이렇게 빠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게 되면서 뜨거운 소매 판매 그리고 중동 지역의 긴장감이 고조가 되면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시장에 대한 압박을 좀 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섹터 흐름을 보시게 되면은 어제 사실 골드만삭스가 정말 좋은 후실적을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뭐 기타 이제 유나이티드 헬스그룹 뭐 이러한 기업들도 어제 뭐 좋은 흐름을 좀 보여줬었는데 사실 빅테크 기업들이 또 크게 빠지면서 전체 시장 지수를 좀 끌어내리는 그러한 좀 영향을 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가 2.48% 하락을 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도 거의 2%대, 2%에 가까운 하락을 보여줬고 네. 애플이 뭐 최근에 그래도 조금 힘을 좀 줬었는데 어제는 또 오늘 마감까지 봤을 때 뭐 2%또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아마존, 테슬라가 또 너무 또 큰 폭으로 또 빠지다 보니까 그렇죠. 시장에서 약간은 조금 실망스러운 그런 흐름을 보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인텔만 또 유일하게 좀 버텨내네요. 네. 저 가운데서 인텔만 좀 버텨낸다라는 게 또 의미가 있는 것 같고 일부 헬스케어 종목들 항상 이렇게 시장이 바로 꺾일 때는 헬스케어 쪽이 잘 버텨내고 있다라는 거. 네. 여러분들 또 다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금리와 유가, 와, 금리가 4.6. 아니, 금리 요새 약간 금 들어가는 게 좋은 그러니까요. 건가 봐요. 이름을 이름은 여도금으로 성을 바꾸면 안 되는데. 박종금. 박종금 괜찮네요. 여도금. 예. 은보다는 금이니까요. 그렇죠. 자, 웃을 일이 아닙니다. 10년물 국제금리도 그렇고요. 맞습니다. 이거 지금 어떻게 된 뜨거운 거예요? 소매 판매와 지정학적 악재에 10년물 국채 금리가 4.6을 찍고 이게 기울기가 근데 참 심상치가 않잖아요. 과거에 그래도 어떠한 뭐 박스권 이런 표현 좀 그렇지만은 그래도 완만했던 어떤 기울기에서 갑자기 최근에 들어서 물론 뭐 CPI 발표 뭐 여러 소매 판매 이번에 또 발표 나온 또 소매 판매에 관련된 이러한 지표들이 또 시장에 또 채권 시장에 조금 압박을 주는 것 같습니다. 유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재보복 전쟁의 눈치를 좀 보는 유가 시장이 아닌가라는 제가 제목을 적긴 했는데 이 부분도 아직 확실시되는 그러한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물론 내부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제가 뒤에 가서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아직 뭐 익명의 어떤 소식통은 뭐 이럴 것이다. 또는 그 다른 소식통은 또 이럴 것이다. 뭐 이런 카더라가 많군요. 카더라 통신들이 좀 상당히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오히려 이게 불확실성을 또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약간은 좀 눈치 보는 유가 시장이다. 제가 이렇게 또 제목을 좀 적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이렇게 된다면은 어떤 소식들 가운데서 이제 그 카더라 중에서 그 팩트를 골라내는 데가 관건이 될 것 같은데 팩트가 뭔지 모르니까 그렇죠. 시장은 네. 불안에 떨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제일 네. 싫어하는 불확실성이 있는 시장 속에서 기업별 소식 한번 쭉 정리를 해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기업별 소식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사실 대부분 뭐 종목이 빠지다 보니까 이게 뭐 좋은 뉴스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힘을 좀 받지 못했어요. 메타 플랫폼스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 525불에서 590불로 목표가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시티가 이제 목표가를 상향 조정했고요. 메타 플랫폼스를 탑픽으로 선정했습니다. 광고 시장에 대한 수혜, 그런 부분에 대한 기대가 있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메타의 광고 혁신, 그리고 새로운 AI 비디오 아키텍처, 광고주 채택 증가로 인해서 특히나 뭐 릴스에 관련된 광고가 좀 상당히 고무적이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다 보니까 광고 진짜 많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지속적인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한다. 그래서 시티가 탑픽으로 선정을 했고요. 그리고 엔비디아가 또 이제 시티에서 또 엔비디아에 관련된 좋은 이야기를 했는데 네. 목표가를 1,030불로 유지를 하면서 6월 2일 날 컴퓨텍스 타이완 이벤트를 앞두고 새로운 주가 상승의 촉매제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부분을 언급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다가오는 실적 발표에 있어서도 파운드리와 그리고 HBM에 있어서 어떠한 또 호실적을 발표를 할지 또 어떠한 가이던스를 제공할지에 대해서 큰 기대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목표가를 1,030불로 지속적으로 유지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네.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바클레이즈에서는 이번에 4월 25일 실적 발표를 앞두고 클라우드 부분이죠. 애조 부분의 수익 성장을 28% 이것도 아. 보수적으로 본다라고 얘기했어요. 중요한데 여기. 예, 오. 보수적으로 봐서 수익 성장을 28% 예측을 한다라는 네. 이야기가 있고요. 목표가 마찬가지로 475불로 유지하게 되면서 상승 여력은 약 13%. 요번에 약간의 좀 조정을 주다 보니까 상승 여력은 조금 더 상승했겠죠. 예, 하지만 목표가가 그래도 유지하면서 정말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다. 그리고 이전 분기와 유사한 상승의 시나리오를 예상한다라는 그러한 의견까지 더했습니다. 마소. 예. 아, 걱정 마소는? 마소는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다음 기업을 보시게 되면 마시모입니다. 마시모는 스티펠에서 마시모의 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긍정적인 촉매제가 또 많이 있다 평가를 했고요. 특히나 헬스케어 비즈니스 개선, 비용 절감 효과로 있어 마진 확대가 기대가 된다. 마시모 같은 경우는 애플과 애플워치에 관련된 여러 헬스케어 기능들에 관련된 이런 이 약간의 논쟁이 좀 있었잖아요. 예, 저작권에 대해서. 예, 그런 부분이 기술 어느 부분? 정도는 어느 정도는 조금 마무리가 되면서 앞으로는 좀 마진 확대에 기대가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께 또 아시는 로지텍입니다. 로지텍은 모건 스탠리에서 투자 의견 하향 조정을 했어요. 목표가를 85불에서 75불로 낮췄습니다. 그래서 지금 로지텍이 사실 연초에 조금은 올라가다가 최근에 좀 조정을 주긴 했는데, 자, 우리가 분석을 했을 때 지금 시장 상황을 보니까 로지텍의 어떤 매출에 대한 성장이 상대적으로 좀 낮을 것 같다라는, 그러니까 지금 주가의 흐름과는 약간의 좀 다른 흐름을 보이다 보니까 우리는 뭐 목표가를 85불에서 75불로 낮췄다, 이런 이야기가 좀 나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레딧이 관심을 좀 많이 받고 있는데 모건 스탠리에서 레딧 목표가를 45불로 설정하고요. 상승 여력은 6.4% 또는 7%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근데 이제 레딧에 대해서 약간의 좀 우려 섞인 평가는 좀 했어요. 레딧 자체가 독특한 플랫폼이지만 회사가 활성 사용자 수와 매출 두 가지를 의미 있게 또 성장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좀 과감하게 투자하기에는 지금 상황에서는 약간은 조심스럽다라는 그런 의견을 좀 냈습니다. 네. 그래서 레딧 관련해서 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어제 또 세일즈포스가 사실 장 시작하면서 녹색불 선물 시장부터 반짝 들어왔었는데 데이터 관리 많이 빠졌었는데 데이터 관리 소프트웨어 기업인 인포메티카를 인수하기 위해서 사전 협상 진행 중이다라는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약간 매도세가 좀 증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물론 자금 조달이나 여러 이런 부분에서 압박을 좀 받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해석이 좀 나오다 보니까 주가가 6%대 하락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쿠팡이 최근에 또 이 구독료 인상 뉴스가 있었잖아요. 그 시티에서 투자 의견 상향 소식을 또 냈습니다. 멤버십 가격이 인상되면 실적이 증가할 거라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구독료 인상 자체가 쿠팡 마진 확대에 기여를 할 것이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좀 봤는데, 네. 강력한 배송 서비스로 인해서 이러한 구독료 인상에 대해서는 반발이 없을 것이다. 쿠팡에서 주문할 때 예. 혹시 그 가입해 있어요? 전 가입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로켓 배송 말고 일반 배송으로 주문해 본 적이 10번 중에 몇 번이나 됩니까? 거의 로켓 배송만. 그렇죠. 예. 저는 아예 로켓 배송을 클릭하고 검색을 합니다. 아, 그렇죠. 그게 사실 이제 물건을 받고 마음에 안 들었을 때 반품하기도 너무 편하고 하기 때문에 맞아요. 예, 많은 소비자들이 이제 그걸 맞아요. 이용을 많이 하잖아요. 예. 근데 이제 양심상 4,900원대였다가 7,000원으로 바로 올리는 거는 예. 너무한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 넷플릭스처럼 네. 가족들이 각각의 아이디를 쓰는 게 아니라 온 가족 이제 묶어서 네. 하나의 아이디로 통합되지 않을까. 제가 지금 저 쓰고 있는데 동생도 가입해 있거든요. 한번 이제 M&A를 하려고요. M&A. 예, 둘 중에 한쪽으로 모으자. 예. 굳이 둘 다 쓸 필요는 없잖아요. 예, 네. 저도 이제 사실 이 쿠팡 뉴스 관련돼서 네. 뉴스를 보고 댓글을 보게 되면 네. 많은 분들께서 약간 반발을 하는. 그렇죠. 너무 한 번에 그러니까 많이 올랐어요. 인상폭 자체가 4,000원에서 7,000원, 3,000원 낸 거 가지고 뭐가 그렇게 그러냐일 수 있겠지만 3,000원 인상폭은 거의 80%가 맞아요. 예, 상승폭이니까 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은 좀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은 그냥 너무 큰 폭의 인상폭 아니냐라는 의견도 좀 있더라고요, 보니까. 예. 근데 이제 시티에서는 배송에 대한 서비스가 너무나도 강력하기 때문에 강력하죠. 이게 그렇게 크게 반발이 있을까? 또는 마진 확대에 어떠한 마진 확대를 좀
깨트리는 그러한 부분이 될까라고 봤을 때는 아니다라는 평가를 좀 내리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지속적으로 실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보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찰스 슈왑. 네, 마지막으로 찰스 슈왑입니다. 1분기 예상 월가 예상치를 상회하는 매출과 EPS를 발표했습니다. 주가 약 1%대 상승했고요. 어제 뭐 지수가 좀 빠지다 보니까 1%대 상승으로 마감을 했는데 중개 계좌, 거래량, 마진 잔고 등 모두 증가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기업별 소식 쭉 확인을 해봤고요. 오늘의 데이터 하나씩 보겠습니다. 밤사이에는 국채금리를 그렇게 훅 끌어올렸던 건 네. 소매 판매 관련한 데이터가 발표가 됐는데 이게 또 나오자 금리 인하 기대하지 마. 예. 이런 식으로 이제 심리가 형성이 맞습니다. 됐죠. 네, 어제 사실 장이 시작을 했을 때 10시 반에 시작을 했을 때는 좋았습니다. 자, 만약에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소매 판매 지금 보시게 되면 화면 한번 띄워주시면 네. 정말 예상치를 뛰어넘는 소매 판매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예측치가 0.4%인데 실제 0.7%가 나온 거예요. 근데- 쿠팡이랑 비슷하네요. 4에서 7. 예. 어디요? 쿠팡 숫자. 쿠팡. 4에서 7. 머릿속에 계속 쿠팡이. 너무 예, 많이 쿠팡에 올라가지고 사로잡혔습니다. 지금 죄송합니다. 앵커님이. 충격에서 예. 헤어나지 못해가지고요. 예. 자, 그래서 0.4에서 0.7%가 나오게 되면서 시장에서 압박이 되는 것이 아니냐. 금리 인하 이러다 보면은 뭐 정말 연말 올해 있을까라는 해석이 나오긴 했는데 사실 이 소매 판매 발표했을 때가 9시 반이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이게 정말 시장에서 큰 트리거가 됐다라면 시작 자체가 어찌 보면 빨간색으로 그러니까 정말 하락으로 시작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시작은 좀 좋았어요. 네. 이러다 보니까 이게 그렇게 또 시장을 하락했던 트리거였나라는 생각도 또 들기도 했고 여기에 이제 중동 지역의 어떤 전쟁이 가미가 되면서 네. 약간의 좀 혼란스러운 시장 자체가 좀 악재가 여러 가지가 좀 나오는 상황이다 보니까 많은 이제 매도세가 그냥 나왔던 그런 흐름이 아니었나라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물론 지금 금융 섹터에 정말 호실적이 나오고 있는 상태이긴 한데 결국엔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제목에서 결국에는 이 시장의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거는 빅테크의 실적 발표일까? 네, 그리고 빅테크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현금 흐름이 좋기 때문에 이번에 어떠한 또 현금 흐름과 또 좋은 실적 발표를 내놓을까, 또 가이던스를 어떻게 내놓을까가 결국에는 시장을 바뀔 수 있는, 돌릴 수 있는 그러한 트리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제가 이 부분을 좀 준비를 했고요. 네. 또 앞서서 이제 S&P 500에 관련된 이야기를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50일 이동 평균선을 이제 깨트리고 밑으로 내려왔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사실 지난 이제 S&P 500의 흐름을 좀 보게 되면 162일 동안 50일 이동 평균선 위에 있었어요. 근데 이 부분이 많은 분들께서 사실은 뭐 모르셨을 수도 있고 저도 이제 이 표를 보고 나서 정말 대단한 흐름을 보였었구나 지난. 역사적인 수준이네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지난 어떤 여러 가지 어떤 데이터를 봤을 때 10위에 기록이 되는 그러한 랠리였습니다. 이게. 그리고 S&P 500의 이 162일 동안에 17.6%의 상승을 좀 보여줬었고요. 과거 뭐 58년도, 61년도, 그리고 64년도, 71년도 정말 과거의 어떤 흐름을 만약에 제외한다면 왜냐하면 시장 환경이 워낙 다르다 보니까 이분을 제외한다면 정말 탑5 안에 드는 그러한 흐름을 보였던 지난 162일이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좀 높아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지수의 낙폭이 또 상대적으로 클 수밖에 없는 흐름도 맞습니다. 나타날 것 같고 예. 그다음에 이제 또 5월이 다가오니까 네. 점점 투자 심리는 위축되는 거죠. 위축되죠, 작년에도 그렇죠. 그랬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 4월인데 뭐 벌써 약간의 좀 매도세가 나오고 있는 상황. 물론 뭐 지정학적 악재 때문에 이 시기가 좀 당겨진 부분도 있는데. 네. 그럼 지금 이번에 세린 메이가 정말 뭐 세린 메이에 그러니까 메이에 5월에 우리가 팔아야 되는 것인가를 봤을 때 이 데이터는 뭐냐면 5월부터 8월까지 그러니까 5, 6, 7, 8 4개월 동안의 수익률이에요. 지난 수익률을 나타내는 것인데 2000년도가 들어가면서 1998년도부터 2000년도 초반 2010년대까지 2012년까지 정말 뭐 이 5월부터 8월 사이에 좋지 않았던 수익률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2010년부터 지금 최근까지의 어떤 흐름을 봤을 때 이게 정말 세린 메이가 맞을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수익률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정말 괜찮은 흐름을 좀 보이고 있었기 때문에 물론 뭐 5월 달은 크게 빠지고 6월, 7월 달은 약간의 좀 보합권에서 좀 유지가 됐다가 8월 달에 이런 부분 또 수익률로 다시 또 상승을 하게 되면서 약간의 좀 상쇄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어떤 흐름을 봤을 때는 이게 뭐 그렇게 우리가 우리가 우려해야 될 부분일까라는 그런 통계 자료가 나와서 제가 좀 가지고 나왔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또 괜찮은 데이터가 나와서 좀 가지고 나왔어요. 이게 뭐예요? 이 부분은 이제 캐펙스, 기업들의 이제 투자가 다시 회복세로 들어섰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 보시게 되면 고개를 바짝 들고 있는 파란색이 바로 캐펙스입니다. 네. 그래서 골드만삭스의 캐펙스 추적기라는 그러한 차트인데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회복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경기에 있어서 또는 앞으로 빅테크 실적 또는 가이던스에 있어서 이런 부분도 아마 긍정적으로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최근에 많은 데이터 센터의 그런 투자의 그런 부분도 이 부분에 약간의 좀 녹아들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의 데이터 요 마지막 거 하나 더 볼까요? 네, 마지막 거 하나 더 실적.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2024년 이 3월입니다. 3월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번 분기서부터 나오는 실적에 관련된 데이터입니다. 과거 매그니피센 세븐이 되게 쏠림 현상이 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성장 둔화도 예측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물론 뭐 제 뒤에 나오실 이상원 선임 매니저께서 잘 설명해 주시겠지만 과거에 크게 쏠려있던 부분이 어느 정도 좀 완화가 되고 좀 소외가 됐었던, 그러니까 매그니피센 세븐, 빅테크 제외한 나머지 기업들이 오히려 실적이 약간의 또 회복세로 들어가면서 약간의 키 맞추기가 들어가는 그러한 향후 어떤 흐름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이 나와가지고 그런 데이터가 나와서 가지고 나왔고요. 저 어제 탐리도 이런 얘기를 했죠. 금리 인하 한 번만 해도 시장에서는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리고 소형주, 특히나 중소형 기술주들, 그리고 산업 부분에 있어서 큰 성장이 있기 때문에 산업 섹터에 관련된 그런 부분은 나는 좋게 본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 부분도 같이 이 표랑 같이 좀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지금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자, 오늘의 이슈를 또 하나씩 열어보겠습니다. 네. 가장 큰 이제 이슈는 이제 중동 쪽에 발발되고 있는 전쟁 관련한 얘기인데 맞습니다. 지금 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일단 제가 뭐 여러 이야기들이 나오고 CNN도 나오고 CNBC 뭐 블룸버그 이렇게 나왔는데 이스라엘 타임스에서 그냥 속보로 나온 것을 제가 가지고 나왔어요. 거기에서 이제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면 채널 12 보도로 해서 채널 12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 보도가 나왔다고 합니다. 자, 이 부분 보게 되면 익명의 소식통입니다. 전쟁 내부 인사로부터 명확하고 강력하게 반격하기로 결정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란의 드론을 통한 본토의 공격을 했잖아요. 네. 이 부분을 두고 대응 없이 이대로 지나가는 것은 절대 허용 못한다. 라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전쟁 내부 인사로부터 나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보복에 대한 재시사가 나오는 것인가가 시장에서 조금은 좀 경각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관점이고요. 하지만 뭐 이스라엘 방어에 도움을 준 미국 연합군에 해를 끼치지 않아야 하고 다른 지역 확전은 원치 않는다라는 그런 의견도 냈고요. 다시 회의를 가질 예정이며 이스라엘 공격이 오늘 일어날 가능성은 없다라는 것까지 이야기가 전해지면서 지금 당장의 어떤 재보복은 아니지만 재보복에 대한 가능성은 좀 열어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소매 판매 그리고 이러한 부분이 속보로 좀 나오게 되면서 시장에서는 약간은 좀 우려하지 않았나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네. 그러니까 이란이 먼저 공격을 받았고 여기에 대해서 다시 이스라엘에 대한 본토 공격을 했는데 처음에 이스라엘은 여기 또 바로 공격을 하진 않았는데 지금 계속 공격을 할까 말까를 네.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네. 그래서 뭐 이 부분은 분야는 예측하는 예측할 범위는 수 없죠. 벗어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뭐 지속적으로 또 업데이트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이어서는 테슬라가 직원 감원을 한다 그러고 뭐 네. 그 사이버 트럭 생산 중단됐다는 소식도 있더라고요. 예, 뭐 여러 가지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는데요. 먼저 뭐 가장 뭐 지금 시장에 좀 타격을 줬던 게 또 직원 감원설이죠. 네. 직원 10% 정도 감원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가격 경쟁 심화 속에서 전 세계 직원 중 10% 감원 예고. 그래서 전 세계 직원이 지금 2023년 12월 기준으로 약 14만 473명이에요. 이 부분에서 이제 10%면은 14,000명인데 네. 정말 큰 인원 대규모의 폭이, 감원이죠. 대규모의 감원 폭이기 때문에 근데 메타는 저거 우리 또 메타와 연결고리를 많이 또 찾곤 하잖아요. 아니 애플이었구나. 메타와 연결고리 찾았던 게 테슬라였나요? 메타였나요? 어떤 거요? 메타와 연결고리를 항상 삼았던 게 제가요? 테슬라랑 테슬라. 그렇잖아요. 예. 메타가 예. 감원을 많이 해가지고 허리 딱 졸라맸을 때 그때 또
기대해서 주가 올랐었잖아요. 맞아요. 그때 처음에 제가 기억하는 것은 구조조정하겠다 네. 했을 때 큰 폭으로 빠지다가 뒤에서는 이거 시장에서 그러니까 회사에 네. 기업에 긍정적일 것 같다라는 의견이 갑자기 붙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실질적으로 광고 매출이나 어떤 마진에 있어가지고 또 긍정적인 효과를 냈고, 예, 그리고 허리띠 졸라매서 정말 이런 부분을 크게 상승시킨 효과가 있다 보니까 네. 결국에는 이런 부분이 오히려 또 긍정적인 효과를 냈고, 그래서 구조조정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고 감원 소식이 나오게 되면 기업별로 약간은 좀 다른 뉘앙스가 좀 적용이 됐었습니다. 어떨 때는 이게 상승에 또 효과를 줬던 기업이 있었고, 또 어떨 때는 또 하락의 효과를 줬기 때문에 이거는 뭐 시장에서 어떤 선택을 받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의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물론 직원의 감원으로 인해서 완전히 개선이 되느냐라는, 그러니까 펀더멘털적인 부분을 아마 접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참여자분들은 지금 직원 감원은 감원인데 테슬라에 대한 여러 인도량이나 이런 부분이 아직은 좋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회복세, 이 테슬라가 직접적인 가장 중심에 있는 그런 여러 인도량이나 어떤 전기차에 대한 수요 둔화가 다시 회복세로 전환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듣고 싶은 거죠, 사실 투자자들은. 근데 이제 이 부분은 어찌 보면은 지금의 힘든 상황을 좀 연장시키는 그러한 뉴스로 판단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테슬라가 또 큰 폭의 하락을 좀 보여주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과연 어떻게 또 추후에 또 해석이 달라지게 될지 여부도 보겠고요. 네. 지금 갖고 온 자료를 보니까 일론 머스크의 메모가 있다면 우리가 이제 이거 이렇게 메모를 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일론 머스크가 직원들에게 보내는 메모 전문입니다. 내가 이제 메모가 좀 기네요. 예, 메모는 좀 보통 짧네. 메모는 아니죠. 예, 그래서 포스트잇을 레터네, 레터. 예, 포스트잇을 한 다 40장 정도 쓰신 네, 것 같은데 네, 전반적인 내용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문단이 4개의 문단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한 문단에 주제를 하나씩 제가 적었습니다. 좋습니다. 예, 그래서 급속한 성장 속 이제는 비용 절감과 생산성 향상이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의 현재 직무들에 중복된 것들이 너무 많다. 너무 급격하게 성장하다 보니까 겹치는 일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어렵지만 10% 감원 결정을 내렸고 성장을 위한 다음 레벨이다라는 이야기를 좀 전해줬고요. 그리고 세 번째 문단 같은 경우에는 수년 동안 열심히 일해준 직원들 너무너무 감사하다라는 게 뭐 핵심 내용이고, 마지막으로는 우리는 자동차, 에너지, 인공지능 분야에서 가장 혁신적 기술을 개발해왔고 다음 단계 성장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결심이 그곳까지 이끌 것이다라는 포장을 좀 길게 했습니다. 예, 그래서 앞에 결국에는 너무 중복돼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감원 결정하고 우리는 네. 성장을 위한 다음 단계로 진입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사실 그 기가팩토리에 보면은 로봇 공정에 대해서 계속해서 더 확대하려고 하는 그런 머스크의 또 빅피처가 있기 때문에 네. 일반적인 이제 사람을 대체하는 로봇에 대한 또 큰 그림을 그리면서 네. 계속 이렇게 실제 사람 인력을 많이 줄이는 게 아닐까 예. 그런 생각도 좀 들었어요. 예, 뭐 그런 부분은 뭐 테슬라도 마찬가지고 네. 뭐 아마존도 마찬가지고 뭐 애플도 마찬가지고 다 네. 이제 그런 어떤 자동화 시스템이 이제는 뭐 거의 뭐 절정까지는 아니지만 너무나도 급격하게 성장하니까 예, 뭐 그런 부분은 뭐 비슷하게 또 흘러갈 것 같습니다. 예. 자, 이어서는 이제 앞서서 저희가 뭐 인텔 주가 올랐다고 말씀드렸는데 뭐 네. TSMC 이제 얼마 받는지 나왔고요. 삼성전자도 보조금이 네. 확정이 된 거죠? 확정됐습니다. 네. 64억 달러로 확보를 했다라는 뉴스가 나왔고요. 네. 이 부분은 어제 아직 사실 많은 분들께서 또 보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그냥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국뽕에 차올라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텍사스 중부 대규모 반도체 칩 공장 건설에 미 정부가 보조금 지원한다. 그리고 삼성전자 또한 오스틴에 있는 기존 공장 확장 공사에 있어서 400억 달러 투자 예상을 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네. 지나 라이몬드 상무장관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번에 있는 이 반도체 공장에서는 한 라인업으로 많은 반도체, 그러니까 의료 분야 또는 뭐 자동차 분야, 반도체 칩 분야, AI 분야 할 것 없이 한 번에 다 생산할 수 있는 그러한 대규모 제조와 첨단 패키징을 모두 이 텍사스에서 진행한다라는 그러한 이야기까지 나오게 되면서 뭐 시장에서 아주 긍정적으로 보여지고 있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뭐 이어서 국내에 있는 많은 반도체 기업들도 아마 오늘 모르겠네요. 어제 뭐 미국 시장이 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그대로 좀 호실적으로 이제 좋은 호재로 작용해서 국내 시장도 좀 끌어올리면 좋을 것 같은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예선 실적 내용 뭐 지난주 발표된 금융주들은 약간 좀 부진한 모습을 보였는데 골드만삭스는 좋았죠? 네, 맞습니다. 골드만삭스가 1분기 이익이 28% 증가했습니다. 정말 큰 28%. 폭의 이익이 좀 증가했다라는 부분이 있었고요. 데이비 솔로몬 CEO의 2024년 추진력을 얻었다 평가를 좀 받았습니다. 2019년에 이제 새롭게 이제 부임이 되면서 사실 이 많은 성과금에 대한 이야기를 정말 많았어요. 그러니까 너가 뭐 성장을 일으킨 게 없는데 성과금을 왜 이렇게 많이 받아? 라는 이야기도 좀 많았었고,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2024년에 대한 추진력을 얻었다라는 평가가 좀 있었습니다. 자, 순이익은 41억 달러로 월가 예상치를 훨씬 더 뛰어넘었고요. 자, 수수료가 32%가 또 증가한 덕분에 매출도 142억 달러를 기록했고 1년 전보다 정말 엄청난 급증을 하는 그러한 부분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뭐 여러 이제 성과금에 대한 뭐 이런 구설수가 좀 있었는데 뭐 간단하게 보시게 되면 사실 2000년도 이제 코로나 시절 때부터 2021년, 2022년 물론 고금리로 인한 여러 성과금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지만은 CEO들에 대한 여러 성과금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상승하는, 그러니까 정말 다른 기업들과 뭐 전혀 궤를 달리하는 그러한 흐름 보이다 보니까 뭐 시장에서 큰 뭐 구설수에 좀 있었지만은 이번에 뭐 좋은 호실적으로 인해서 이런 부분이 좀 합리화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 표가 있어서 제가 가지고 나왔고요. 네.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금 글로벌 배터리 점유율을 확장해 나가는 CATL과 그 외 중국 기업들이랑 블룸버그발 기사가 있었는데 오늘 그냥 표를 간단하게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자, CATL의 배터리 시장 점유율입니다. 지금 중국 내에 점유율을 보시게 되면 50%를 훌쩍 넘는 정말 어마어마한 압도적인 점유율을 보이고 있는 CATL의 기울기고요. 그것도 2023년 말부터 시작이 돼서 4년 1월과 2월 이 3개월 동안에 점유율이 어마어마하게 급증하고 있는 그런 흐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 외에 글로벌 마켓의 점유율을 보이게 되면 40%를 찍고 지금 현재 38%까지 좀 내려오고 있는 상태인데 이렇게 보면 좀 점유율이 좀 내려간 게 아니냐 보여지지만 다른 기업들 또는 다른 국가의 어떤 배터리 산업을 보게 되면 이 떨어지는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급속도로 떨어지고 있거든요. 거기에 비하면 CATL은 정말 뭐 완만하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중국 외의 점유율도 또 지속적으로 좀 상승하고 있는 상승 곡선을 타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 CATL에 대한 배터리 산업이 정말 좀 우리가 우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국내 기업 같은 경우는 크게 우려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좀 느껴지는데 네. 물론 이런 부분은 또 가격 경쟁으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쵸. 치킨 게임, 특히나 다른 기업을 죽이는 그러한 어떤 가격 정책으로 또 넘어갈 수 있을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좀 작아서 안 보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중국의 친환경 에너지 시장 공급망 장악이라는 제가 제목을 썼는데 네. 저는 이게 지금 4월 15일자 이 표거든요. 네. 전 이거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저 주황색이 주황색이요? 다 중국이에요. 중국이 다 잡아먹은, 그러니까 이게 예. 전 세계인 거잖아요. 전 세계 기준으로. 아니, 그렇죠. 전 세계 기준이고요. 이거는 지금 11개 세그먼트입니다. 이 안에 솔라, 이제 태양광 모듈, 태양광 셀, 패널이겠죠. 그리고 배터리,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리튬, 코발트부터 해서 다 모든 세그먼트를 중국이, 지금 주황색이 중국인데 이렇게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하얀색이 미국입니다.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보라색인데, 물론 보라색이 특정 세그먼트에서 한국이 크게 차지하는 부분이 있지만 이 중국이 차지하고 있는 전체적인 이 친환경 에너지 시장의 공급망 장악 정도가 와, 이게 어떻게 우리가 이 친구들이 가격 경쟁을 하게 되면 나머지 기업들이 이게 살아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이게 중국 내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 전 세계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80% 이상이 지금 중국이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풍력, 태양광 할 거 없이 전체적으로 이 중국이 확장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태고, 이러한 점유율이 지금 최근 들어가지고 3개월, 특히나 CATL을 제가 기준으로 가지고 나오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이 기울기가 급상승하고 있는 모습이다 보니까 앞으로 이 점유율을 더 확장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어서는 오픈 AI가 일본에 사무소를 개설을 했다는데. 네, 맞습니다. 네, 이 부분도 제가 정리를 좀 해드렸어요. 처음으로 이제 일본 도쿄에 아시아 최초 사무소, 그러니까 지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개설을 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일본의 진심인 마이크로소프트와 오픈 AI다라는 제가 제목을 적었고요. 도쿄는 기술, 서비스 문화, 그리고 혁신을 포용하는
커뮤니티의 글로벌 리더십을 보유한 그러한 지역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 지역에 대한 장기적인 노력의 첫 번째 단계로 일본 현지 기업에 최적화된 챗GPT-4 맞춤형 모델을 제공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용 자체가 상당히 좀 효율적이고 기존의 모델보다 3배 빠르다고 해요. 그래서 뭐 특화되어 있는 그런 맞춤형 모델이다 보니까 이렇게 좀 빠른 어떤 속도도 좀 제공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사실은 일본의 하이퍼스케일 클라우드 컴퓨팅과 향후 2년 동안 29억 달러 투자를 또 계획한다라는 그런 발표를 했었는데 이 부분은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역사상 가장 일본에 투자한 최대 규모의 어떤 투자금이다 보니까 지금 마이크로소프트와 오픈 AI가 일본에 정말 진심으로 크게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이런 부분이 아시아 지역에 전반적으로도 퍼져나가는 하나의 초입 구간이기 때문에 향후 어떠한 또 행보를 보일지 같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어서 애플은 베트남을 갔어요? 애플이 이제 베트남에 방문을 했다라는 네. 뉴스가 이제 4월 15일자 기사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팀 쿡이 이제 베트남을 방문을 했는데요. 이 베트남 방문에 대해서는 사실 지난 12월, 11월 때부터 많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왜냐면 이제 이 아이폰의 많은 이제 세그먼트의 생산에 있어서 중국의 의존도를 좀 낮춰야 되지 않느냐라는 이야기가 좀 나왔었고, 사실 팬데믹 때 폭스콘에 대해서 한 방 맞았잖아요. 예, 한 방 맞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이 애플의 2024년 1분기 중국 시장 판매 부진에 아이폰 출하량이 약 10%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그러한 블룸버그 그 데이터가 나와서 제가 가지고 나왔고요. 네. 지금 2023년 1월 달과 2023년 2월 달에 대한 출하량과 비교했을 때 지금 2024년의 1월과 2월은 정말 큰 폭의 하락을 또 출하량 감소를 보일 것이다라는 것이 지금 블룸버그를 통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 실적 발표에 있어서 분명 이런 부분은 같이 또 언급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네. 이 부분을 같이 조금 염두에 두시고 또 애플 실적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때 중국에 한 방 먹고 의존도 줄이는 애플이다라는 제목을 좀 적었고요. 애플은 현재 출하량 기준으로 베트남에서 세 번째 큰 스마트폰 공급 업체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베트남 내에서는 오포가 1위고 삼성이 2위입니다. 그리고 이제 애플이 이제 3위를 기록하게 되면서 베트남 시장에서 조금 관심을 가지게 됐고, 베트남 시장에 공장을 좀 증설하게 되면서 약간의 중국에 의존되어 있는 부분을 좀 나누려고 하는 그러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애플이 인도와 베트남의 핵심 지역으로 떠오르면서 공장이 있어서요, 제품 조립을 위해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방법을 모색 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현재 맥북, 아이패드, 애플워치 개발을 하고 있고 또 제조를 참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인도에 대한 투자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이폰의 7대 중에서 한 대는 또 인도에서 생산하고 있대요. 그래서 지금의 애플이 약간의 공급망에 있어서 중국에 의존되다 보니까 중국에 한번 좀 흔들리면 공급망에서 큰 차질을 빚다 보니 많은 글로벌적으로 조금 의존도를 좀 낮추고 있는 그런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밤새 발표된 그 애플의 전 세계 출하량 같은 경우에도 한 10% 감소를 했다라고 하고, 네. 전체 글로벌 시장 점유율도 애플이 이제 20%대에서 17%대로 빠졌는데, 근데 또 여기에서는 이제 애플 내부적으로도 중국에 있어서 판매 감소도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스마트폰이 보통 이제 뭐 2년에 한 번 주기로 바꾼다라는 것은 옛말이고 되게 더 오래 쓰는 경향들이 많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게 지난 이제 팬데믹 때는 스마트폰 주기가 오래 쓰다 보니까 네. 스마트폰 시장 둔화가 일어났는데, 그럼 이거를 우리가 바꿔야 될 트리거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이 이제 AI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온디바이스 AI가 만약에 접목이 되면 과거에 바꾸지 않았던 이러한 스마트폰이 크게 바꿀 수 있는 그러한 또 촉매제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지금의 온디바이스 AI는 어찌 보면 스마트폰 시장의 둔화를 그래도 조금은 좀 상승시킬 수 있는 촉매제가 아닐까, 이렇게 또 보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서 그 부분은 뭐 향후 애플의 어떤 AI가 접목이 될지 6월 달에 이 애플의 또 WDC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이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네. 거기서 이제 그 iOS 18에 대한 업데이트가 어떻게 크게 진행이 될지가 아마 시장에서 관심을 좀 받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 이제 기술력이 접목이 되면은 당연히 그
기기값은 한 예. 대당 기기값은 더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그렇죠. 실질적으로 많은 그 소비자들이 더 비싼 기기의 선택의 그 폭이 더 커졌대요. 그러면서 이제 애플 입장에서는 그 ASP 평균 판매 가격이 올라가면서 그러면은 지금까지 좀 부진했었던 애플의 실적이 요 ASP의 상승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재도약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청사진도 지금 펼쳐지고 있다고 하니까 네. 여러분들 이제 애플 걱정은 주머니에 넣어 두시고요. 계속해서 요 이제 ASP가 얼마나 증가하는지 여부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요거 여기까지? 고민 내용은 내일 네, 고민해 보도록 알겠습니다. 하고요. 네, 하도록. 자, 오늘은 또 월가의 뉴스레터 전쟁 얘기부터 시작해서 애플 얘기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YMG 박종훈 팀장 함께했습니다. 팀장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